이번 강의에서는 네트워크를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동기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있습니다. URL, 세션과 세션 태스크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네트워크 관련된 작업들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죠. 데이터 포맷인 XML, JSON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게 알라모 파일가 있습니다. 이거 사용 방법과 이미지 로더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먼저 볼 건데요. 세션은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URL 세션이에요. 이 세션은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일단 세션 객체를 얻어야 되죠. 얻어오기 위해서는 쉐어드란 걸 이용해서 공용 세션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별도의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세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션이 만들었다면 그 세션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동작하는 작업들, 태스크를 만듭니다. 이 태스크는요, URL 세션 태스크 클래스인데 이 태스크 종류별로 어떠한 작업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태스크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요. 데이터 태스크. 데이터가 아니고 리소스를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태스크. 내용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태스크를 만듭니다. 이런 태스크들은 세션에서 만들어요. URL 세션에는 데이터 태스크 만들기, 그 다음에 다운로드 태스크 만들기, 업로드 태스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세션에서 태스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때 파라미터 보면은 URL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URL과 리퀘스트, 우리 이전 강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태스크 종료가 됐을 때 컴플리션 핸들러를 이용해서 태스크가 완료됐을 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태스크를 만들었다면 태스크에 대한 시작하기, 취소,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에 서스펜드, 리즘, 캔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션과 태스크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세션 만들고 태스크를 만든 이후에 리즘을 호출해야만 동작합니다. 이거는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주 빼먹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태스크에 대한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럼 스테이트 이용해서 세션 태스크에 대한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가 완료되면 이 태스크는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비동기 방식의 특징은 결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태스크의 결과는 클로저 형태를 입력해요. 태스크가 종료되면 컴플리션 핸들러 클로저가 동작합니다. 이 클로저에는요, 데이터, 바디 부분, 그 다음에 리스폰스, 에러가 전달이 돼요. 물론 중요한 건 에러 처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로저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스크에서 뭔가 얻어낸 데이터를 화면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멀티 스레드 혹은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한 내용을 화면에 반영하고 싶어요. 메인 스레드 동작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미지를 비동기 방식으로 다운로드하고 그걸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세션과 태스크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얻어옵니다. 세션으로 태스크를 만들어요. URL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를 입력합니다. 컴플리션 핸들러는 언제 동작하느냐? URL에 해당하는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가 완료됐을 때 이 클로저가 동작합니다. 이 클로저 입력으로는 데이터, 리스폰스, 에러가 전달됩니다. 에러 처리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화면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메인 스레드 동작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Q의 메인 이미지 위에다가 데이터를 이미지로 반환해서 변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즘을 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리즘까지 꼭 잊지 말고 호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션과 태스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비동기 방식으로 네트워크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요,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포맷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XML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L은 Extension Markup Language, 요 XML 나타났죠. 이 XML 특징이 뭐가 있냐?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 태그를 우리가 의미를 가지도록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HTML도 일종의 XML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태그와 태그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XML에 대한 예제와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떠한 앱을 만들 수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은 인기가요 50선 그런 거 보면 돼요. 가장 인기 있는 음악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XML 어떻게 될까요? 개별 음악에 대한 정보입니다. 엔트리 태그 안에 타이틀, 이름, 그 다음에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태그와 태그 사이에 값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앱에서는 이 XML을 얻어다가 분석을 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엑셀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은 XML 파싱이라고 불러요. 이 XML 파싱 해주는 클래스로는 XML 파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XML 파서는 어떤 방식으로 엑셀 문서를 분석하느냐? 이벤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합니다. 물론 XML 파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돔 파싱, 풀 파싱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벤트 기반의 파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문서를 파싱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엑셀 문서를 쭉 읽으면서 시작 태그네요. 태그 시작 이벤트. 그 다음에 태그와 태그 사이 값을 발견했죠? 값 발견 이벤트. 그 다음에 종료 태그죠? 태그 종료 이벤트. 이런 형태로 XML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XML 파서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XML 파서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XML 파서의 델리게이트는요, 파싱 시작과 종료에 대한 이벤트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만났을 때의 API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죠. 보면은 did start element, 그래서 태그 이름, did end element에서 태그 이름이 전달이 됩니다. 태그와 태그 사이 값이 전달되는데 그 값을 만났을 때 이벤트, 파서 델리게이트의 파서의 found characters, 이 API가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파싱하는 과정 에러가 발생했다. 에러에 관련된 API도 델리게이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ML 분석해야죠. XML 문서 자체가 목록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수의 음악들이 전달됐었죠. XML 문서에는 이렇게 엔트리 단위가 하나의 음악 정보로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 엔트리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개별적인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파싱 결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 엔트리는 또 다른 음악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음악 객체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XML 파싱 해가지고요, 그에 해당하는 객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XML 파서의 파싱하는 과정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XML 파싱하는 코드 대략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트리 태그에서 음악 정보가 시작합니다. 시작 엔트리 태그예요. 엔트리 태그 하나의 단위는 하나의 음악 정보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파싱하기 위해서 이벤트 어떻게 다루냐? 엔트리에 대한 시작 태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음악 정보가 시작하죠? 그 API는 did start element예요. 이때 새로운 노래 정보를 만듭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음악 정보의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엔티티가 종료되죠? 지금까지 만들었던 데이터 하나가 하나의 완결된 음악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엔트리, 종료 태그, 이벤트 뭐죠? did end element. 이 API가 불리게 되면은 음악 정보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목록 형태다. 그럼 목록의 각 구성하는 요소별로
이벤트별로 동작이 달라지게 돼요.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엔트리 태그만 분석하는 코드입니다. 시작 태그에서는요, 음악 정보를 만듭니다. 언제? 태그가 엔트리일 때. 그 다음에 태그가 종료 태그를 맞는 did end 엘리먼트에서는요, 스타트에서 만든 음악 정보를 배열에 저장하는 형태로 완료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목록 형태다 엔트리 태그를 기준으로 엔트리 개수만큼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엔트리 내부에 있는 XML 내용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제목 분석하는 거 볼게요. 태그 이름은 타이틀입니다. 위치가 어디쯤 될 거냐? 엔트리가 있고요. 엔트리 태그 내에 타이틀 시작 태그입니다. 시작 태그에서는요,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어떠한 값이 오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 필요할 거다. 그 정보를 다른 메소드와 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합니다. 타이틀 태그를 만났을 때는 내가 필요한 정보다. 이 정보는 언제 동작하느냐? 음악 정보를 만났을 때. 음악 정보를 만났을 때, 즉 이 이벤트는 bound characters입니다. 이때 만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합니다. 막상 실제 해보면은 실제 저장은 한 번에 다 오지 않기 때문에 버퍼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버퍼링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게 돼요. 이 데이터는 언제 완료가 되느냐? 종료 태그를 만났을 때 끝나게 됩니다. 이 사이까지 버퍼링 됐던 내용을 이제 제목이다. 이 음악에 대한 제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순간이 언제냐? did end 엘리먼트입니다. did end 엘리먼트에서는요, 버퍼링 됐던 내용을 엔트리 시작 태그에서 만들었던 음악 객체에다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태그 시작, 그 다음에 값 발견, 종료 태그,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전체 XML 구조를 파싱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객체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XML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포맷으로 엑셀보다 더 넓게 사용되는 게 제이슨이라고 있습니다. 제이슨은요, 이름 콜론 값 형태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엑셀보다 크기가 작고 분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엑셀보다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봤었던 음악 정보들, 그거를 제이슨으로 만든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괄호 단위가 보이죠? 이 중괄호 단위는 하나의 제이슨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름이 있죠? 콜론 뒤에 또 다시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은 중괄호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제이슨 오브젝트가 값으로 엔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타이틀이란 이름으로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값, 뭐랑 비슷하죠? 딕셔너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이슨이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제이슨을 분석하는 클래스는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이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건요, 제이슨을 파싱하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로 제이슨 문서를 넣게 되면은 분석을 해서 그다음 결과가 anytype로 나타나요. anytype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배열이 될 수 있고, 객체가 될 수 있고, int 타입이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타입을 다룰 수 있는 타입이 any가 됩니다. 그래서 파싱된 결과는 제이슨 구조 따라 달라지게 돼요. 제이슨이 객체 형태다. 객체 형태면 딕셔너리가 됩니다. 제이슨이 배열이다. 그러면 어레이가 되게 됩니다. 제이슨 만드는 기능도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객체 구조를 넣게 되면은 그걸 토대로 제이슨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제이슨 분석하는 과정을 볼 건데요. 이거는 제이슨 문서 구조를 보면서 탑에서 다운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분석해야 됩니다. 문서 구조에 따라서 딕셔너리가 나올 수 있고 어레이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타입이 혼재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이슨 구조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프트는 강한 타입 체크하죠. 타입을 굉장히 강하게 체크하는 언어다 보니까 타입 변환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한번 제이슨과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피드란 이름의 제이슨 태그가 있다고 볼게요. 이거는 중괄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괄호는 딕셔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드로 얻어온 그 결과를 딕셔너리 형태로 타입캐스팅해요. 키는 스트링, 값은 이 내부까지는 우리가 아직 타입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any로 넣어 놓습니다. 피드 안에는요 엔트리가 있습니다. 엔트리 타입은 대괄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괄호는 제이슨 파싱하면서 배열이 됩니다. 뭐에 대한 배열이냐? 그건 그때 다시 타입 캐스팅 할게요. any의 배열로 타입 캐스팅 해버립니다. 그 안엔 또 뭔가의 배열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제이슨 구조를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제이슨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스위프트의 딕셔너리, 어레이 그런 식으로 계속 타입 변환해가면서 파싱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이용해서 데이터로 받아온 것을 파싱합니다. 일단 루트는 피드로 오게 됩니다. 그거를 딕셔너리로 파싱을 하는데 딕셔너리로 얻어오는데 근데 타입 캐스팅이 성공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옵셔널 바인딩을 위한 편이에요. 또 이 하위에 또 다른 원소들을 가져오죠. 옵셔널 바인딩을 연달아서 하면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콤마 이용해서 하나, 두 개, 세 개의 옵셔널 바인딩이 연달아 사용되죠. 또 체인 형태입니다. 앞에서 얻어온 결과를 그 다음 옵셔널 바인딩을 사용해요. 앞에서 얻어온 결과를 그 다음 옵셔널 바인딩을 사용하죠. 이런 형태로 옵셔널 바인딩을 체인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제이슨을 조금 더 편하게 파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싱된 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또 필요하면은 옵셔널 바인딩에서 제이슨 구조를 분석해서 값을 얻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이슨 분석하기가 엑셀보다 타입 캐스팅하기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메소드 여러 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한데 모여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파싱하기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제이슨을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세션과 태스크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히 네트워크 사용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것보다 좀 더 편하게 쓰고 싶다. 네, 역시 제공되어 있습니다. 서드 파티 라이브를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라이브러가 있습니다. 알라우파이라고 있어요. 알라우파이어는 예전에 오브젝티브-C를 사용했던 시절에는 AF 네트워킹이라고 제공되고 있는 굉장히 전설적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라이브러가 있습니다. 그 개발자가 나와서 다시 스위프트로 만든 게 알라우파이어예요. 네, 사이트는 GitHub에 있는 이 사이트 통해서 내용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제공해주느냐? 데이터 업로드할 때 인코딩하기, 데이터 다운로드할 때에 대한 인코딩 방법, 그 다음에 체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일 업로드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업로드할 때 진행 상태 표시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되고 있고요. 응답 타입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리스폰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펜던시, 의존성 관리하는 도구를 써야 돼요. 코코아파를 이용할 수 있고요. 캐시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코코아파를 사용한다 그러면 콘솔 가서 프로젝트를 만든 상태에서 팟 init에서 파드 파일을 만들죠. 그 안에다가
allow file에 대한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 내용은요, allow file 홈페이지 가게 되면은 설치 안내를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path 파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path 인스톨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죠. 만약에 프로젝트가 열려있다면 프로젝트를 닫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를 오픈해서 그걸로 코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allow 파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브러리 로딩하는 게 필요합니다. import allow 파일. 이걸 이용해서 요청을 합니다. 간단히 되네요. allow 파일 리퀘스트에서 요청을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allow 파일의 특징은 체인 형태입니다. 요청을 보내고요.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체인 형태로 연결합니다. 만약에 응답의 결과가 그냥 데이터로 필요하다, 리스폰스 데이터로 넣어주면 됩니다. 응답의 결과가 제이슨이다, 제이슨 다루기 위한 파싱까지 알아서 해주는 게 리스폰스 제이슨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응답 형태에 맞는 핸들러가 계속 제공이 돼요. 그 아니라 클로저 형태로 응답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이슨 분석하는 allow 파일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ow 파일 이용해서 리퀘스트 보내죠. 응답이 제이슨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응답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이 안에는요, 이미 제이슨이 파싱된 형태로 응답이 전달됩니다. 물론 이제 성공 여부는 판단해야 돼요. 요청에 대한 성공 됐나 안 됐나. 성공이 됐다 그러면은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제이슨 분석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이런 형태로 제이슨 형태의 응답이 있을 때 allow 파일 이용해서 분석하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응답 결과 이미지예요. 그랬을 때는 response image라는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바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클로저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요. 물론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성공했다 그럼 전달받은 이미지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llow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다 보면은 이미지를 화면에 반영하는 코드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괜히 반복이 된다? 더 간단한 방법을 누군가가 또 만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용 라이브러리 쓰다 보면은 이미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미지만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라이브러리, 이미지 로더라는 것도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로더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지 로더도 별도의 라이브러리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미지 로더는 비동기 방식으로 이미지 로딩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 이미지 로딩을 끝날 때까지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또 다운로드 받으면 네트워크로 손해가 봅니다. 네트워크 비용이 더 발생하죠. 캐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제공해 주는 게 이미지 로더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로더 한번 찾아볼까요? 찾는 방법은요, 요즘은 GitHub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GitHub 사이트 가서 검색어를 이미지 로더 스위프트라고 검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스위프트 버전이 버전 1, 버전 2, 버전 3 나눠져 있죠. 게다가 각 버전별로 소스 코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로더 라이브러리를 찾을 때 스위프트 3 버전으로 만들어진 걸 찾아야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오래전에 끊겼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업데이트가 활발한지 활발하지 않은지를 체크하고요. 별점이 얼마나 많은가,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 그것도 좋은 라이브러리를 찾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기가 높고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활발한 누쿠 라이브러리가 보이네요.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라이브러리 주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은 설치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능 제공하나 살펴볼까요? 이미지를 로딩하면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 사항도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홀더 있네요. 이미지 홀더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기 전까지 그 이미지 뷰를 채워주는 이미지가 이미지 홀더가 됩니다.
이미지 올려 쓰는 이유는요, 레이아웃이 변경이 안 되도록 고정적으로 이미지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캐시 관련된 설정도 해주고요. 사용 방법입니다. 코카팟 이용한다. 팟이 준비하고요. 팟 파일 안에다가 작성하고 인스톨합니다. 알라운 파일 같이 사용한다. 그럼 팟 파일에 알라운 파일과 누크를 같이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오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크 이미지 로더, 이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이미지 로딩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우 파일 이용하는 코드가 어떻게 줄어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우 파일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에 대한 응답 핸들러, 이미지죠. 이미지로 받아서 이미지를 이미지에 반영하는 코드를 짜야 돼요. 근데 이미지 로더 사용했다. 그러면 한 번에 됩니다. 누크의 로드 이미지 URL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 뷰에 넣어줘라.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긴 코드가 짧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라우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의 전문적인 이미지 로더 라이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이슨을 이용해서 파싱하고 관련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알라우 파일과 누크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미리 코드를 짜놨는데요. 어떻게 짜놨냐? 씬에다가 테이블 뷰를 이용했고요. 테이블 뷰에 데이터 소스 연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 셀이 있고요. 셀에다가는 셀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뷰 컨트롤에서는요, URL 있죠? URL을 이용을 해서 URL 파싱합니다.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이용해서 파싱하고요. 피드의 엔트리에 속한 타이틀을 이용해서 음악이 된 제목, 그 다음에 이미지를 파싱해서 이미지 램코를 배열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리로드하는 방식이에요. 이 송은요, 상단에 가면은 제목과 이미지 두 개의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체가 되고요. 이거는 테이블에서 각각 텍스트 레이블과 이미지 뷰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도 이제 단순히 화면상에 보이는 건 되는데,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을 파싱하고요. 파싱하고 나타나는데 제이슨 파싱까지 좀 오래 걸리죠? 왜냐? 동글식 코드다 보니까 테이블 가운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스크롤 시키게 되면은 이미지를 가져온 코드 자체가 동기식 코드다 보니까 약간 끊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약간 부드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비동기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람 파일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었죠? 그래서 미리 좀 설치해 놨습니다. 보면은 알람 파일과 누크 미리 코카팟 이용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열어놓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위한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코카팟 이용해서 설치된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요. 누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비동기 방식으로 로딩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 뷰에는요, 파싱해 놓은 이미지의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미지 뷰로 출력하는 코드가 돼요. 이게 이제 동기식 코드다 보니까 스크롤 동작에 따라서 계속 블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누크 적용합니다. 임포트 누크를 하고요. 테이블 뷰에 셀 만드는 코드에서 누크를 이용해서 합니다. 로드 이미지 갑니다. 필요한 파라미터는 URL과 타겟이 필요하죠. URL은 이미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 URL 가져와서 그거를 URL로 만들어서요. URL을 넣어줄 수가 있죠. 혹시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옵셔널 바인딩이 좀 안전한 방식이 될 거예요. 네, 코드
여기다 놓고 마저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옵션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기식 코드가 이렇게 누크를 이용한 비동기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해봐서 루트가 잘 동작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나타나고요. 약간 테이블이 빨리 뜨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스크롤 시키면 좀 더 내용이 부드러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라우 파일 이용해서 파싱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싱하는 코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이용해서요. 데이터로 다운로드 한 다음에 JSON 시리얼라이저 이용해서 파싱합니다. 이번 이 부분을 알라우 파일 바꿀 거예요. URL은 필요하기 때문에 놔뒀고요. 알라우 파일 리퀘스트에서 합니다. 파일에 리퀘스트에서 리퀘스트를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된 결과는 결과가 이제 JSON이다 보니까 리스폰스 JSON 이용해서 결과를 처리할 겁니다. 이 알라우 파일의 리스폰스 핸들러에 결과 보게 되는데 여기에 JSON 파싱 된 거는요. 밸류로 전달이 돼요. 이 밸류가 JSON을 파싱한 거에 루트 부분이 됩니다. 파싱된 걸 가지고 분석하는 코드는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대로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루트는 어디서 왔죠? 루트는 JSON 시리얼라이저에서 필요한 게 나오죠. 그래서 밸류를 루트로 타입캐스트한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니까 이름을 맞출게요. 근데 JSON 같은 경우는 결과를 파싱하는 과정이 타입캐스팅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JSON 파싱하는 코드를 알라우 파일에 JSON, 리스폰스 JSON 이용해서 하는 걸 봤었고요. 이 다음은 클로즈 아니니까 셀프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JSON 파싱하는 코드는 이제 더 이상 안 쓰기 때문에 주석으로 막고 있습니다. 조금 줄긴 했죠. 다시 런 해보면 알라우 파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내고 거기다 응답을 받아서 테이블로 다시 출력해준 예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경쾌한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JSON 파싱하는 거를 알라우 파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누크 이미지 로더 이용해서 이미지 로딩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것은 세션과 태스크였습니다. 세션과 태스크는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줘요. 그래서 별도의 라이브러리 설치 과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URL 세션과 세션 통해서 만들어지는 태스크, 태스크는 데이터 태스크, 업로드 태스크, 그 다음에 다운로드 태스크, 그런 식의 태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세션과 태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XML과 JSON을 살펴봤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문서 포맷, XML과 JSON 각각 특징을 봤고요. 그 문서들을 분석하기 위한 XML 파서 혹은 JSON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용 라이브러리를 봤습니다. 알라우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에 특화되어 있는 이미지 로더인 누크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고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그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다룬 두 번째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